네, 안녕하십니까, 박 대표입니다. 네, 이번 방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기관 조정이 좀 더 나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,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, 그러한 배경에는 결국에 외국인의 수급이, 기관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연일 아주 그냥 같이 두 손 잡고선 거의 들어온 흐름인데, 연기금과 외국인, 투신과 외국인, 하여튼 기관과 외국인의 이러한 합작의 매수가 최근에 양봉 행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배경은 또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중국에 있다. 중국 경제가 정말 살아나는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, 이 중국이 경제가 괜찮아지면 결국에는 그런 인프라라든지, 그리고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인프라 그런 투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굴삭기 관련된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특히나 지금 굴삭기 국내 업체들이 작년 결산 실적이 일부 특정 종목은 시장 전망치 대비 저조하긴 했지만, 어쨌든 실적 자체가 적자가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, 또 플러스가 잘 나온 부분인데, 공통적인 특징이 중국 시장이 부진했습니다. 부진했는데도 신흥 시장을 통해서 커버를 하면서 실적이 플러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런 가운데 중국이 풀리고 괜찮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신흥국 쪽에 대한 부분과 중국까지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퍼포먼스가 좋게 나올 여지가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트르키예 지진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재건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이러한 건설 기계에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, 물론 워낙 터무니없이 어닝 시장 전망치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실적이 어닝 쇼크를 맞았던 종목의 경우, 현대건설기계였죠. 현대건설기계의 경우는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성도 있겠는데, 그리고 또 수급 자체도 워낙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, 어쨌든 이러한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 가운데 현재 이렇게 올라왔는데, 지금 올라온 게 차트적으로 60의 이동평균선 계속적으로 맞고 하다가 제껴놓으면서 올려놨고, 지금 요 구간에 대한 매물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구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소화를 잘 하면서 가는지가 중요하겠고, 그럴 경우 요렇게 N자에 대한 큰 N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지도 존재한다. 다만 만약 여기서 막힐 경우 8,500원 정도 되겠죠. 여기서 막힐 경우 다시 미끄러져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떻게 보면 좀 기간 조정이 짧지 않았나에 대한 부분을 연장이 되면서 기간 조절 충분하게 더 거치고, 그러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데 외국의 기관은 어느 정도 매수를 더 해주면서 물량을 모아주고서 주가를 부양하는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요 흐름, 지금 잡아준 어느 정도의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유지를 해줄 필요성이 있고, 요 구간에 대한, 그러니까 좀 짧아요, 요 구간들이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제끼면서 가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, 또 차트를 좀 더 크게 보면은 8,500원 정도를 제끼면서 요 구간을 해결을 한다면 수월하게 9,000원, 만원까지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매물이 공백에 있는 그런 구간들의 차트를 갖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바라보자. 그래서 대형주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또 코스피가 좀 부진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형주, 한동안 대형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으나 다시 한번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는 가운데서도, 지금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, 들어온 게 확인되고 있는 종목,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올 만한 건덕지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명분이 좀 있는 종목을 이라면 대형주라고 해도 색안경을 끼지 않고, 물론 이게 정확한 구분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는 아니에요. 중형주인데, 어쨌든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볼 필요성이 있다. 지금 조단위가 됐기 때문에 거의 대형주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관하겠죠. 하여튼 명확히는 중형주긴 합니다만, 어쨌든 그런 식으로 덩치가 큰 종목이라고 해도 지수가 부진한 속에서도 조금은 바라볼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또 재미난 게, 오늘 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,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다 10조가 넘어가 버리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, 그 중에서 이제 1조대의
물론 1조대가 작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좀 스몰한 뭐 중형주로 분류는 됩니다만 뭐 거의 뭐 대형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종목이 포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주가 눌리는 가운데서 중형주에 있어서 엄밀한 이런 거래소 기준으로 분류되는 명확한 뭐 중형주, 소형주, 대형주 가운데서 코스피 중에서 중형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형주 가운데서 좀 대장으로 치고 나가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뭐 그런 종목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요 흐름 이탈하지 않고선 움직임이 나오고 또 여기 잘 소화하고 치고 올라간다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,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,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, 속보 관련된 부분,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